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서 온 나무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이고요. 이곳은 강화에 있는 한 수로에 지금 막 도착해서 낚싯대 편성을 다 했습니다. 길에서 뭐 몇 걸음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여서 자리는 굉장히 편한 편인데 올록볼록한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발판을 놓고 자리를 폈습니다. 2.4칸 2대를 폈고요. 수심은 한 1m 조금 넘는 정도 수심입니다. 오늘 저는 글루텐 집어낚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포 집어낚시, 바늘도 오늘 2개를 사용을 해서 미끼는 글루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한 1년여 마늘에 꽂혀서 마늘들을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즙을 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마늘을 첨가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랬더니 전번에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로 마늘 글루텐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찾아보니까 일본 제품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즈리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요즘 일본 분이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국산 글루텐도 있더라고요. 마늘 글루텐이 이름이 뭐 조선의 힘인데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있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성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요 메이크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뭐뭐 됐냐고 그러니까 마늘 그 분말, 국산 마늘 분말이 일부 섞여 있고 거기다가 마늘 향도 첨가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글루텐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집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구매할 때 이게 감자도 같이 좀 구매를 해서 같이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늘 글루텐을 1컵 넣고 포테이토를 2컵을 넣습니다. 3컵이 들어갔고요. 여기다가 물은 역시 똑같이 1대1로 3컵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살치도 있고 그러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뭐 떡밥 그릇이 좀 큰 데다가 배합을 하면 좋은데 크면 또 가방에 넣어 다니기가 불편해서 작은 걸로 쓰니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네. 마늘 냄새가 납니다. 많이 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보지. 이게 성형이 좋아서 바로 써도 되겠는데요. 미끼를 달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지금 찌에 건드림은 있습니다. 근데 살치 같습니다. 그리고 살치 한 마리 낚았었고요. 강화가 이게 전 지역이 살치들이 늘 있죠. 그래서 뭐 살치와의 공존입니다. 바로 옆에 황소개구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로이기도 하고 해서 비행기 소리도 가끔 나고 뭐 이 황소개구리도 울고 그렇네요. 오늘도 낚시는 왼쪽은 15cm 봉돌 간격이고요. 오른쪽 초록지는 30cm 간격, 그 2개로 나누어서 낚시를 해봅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같이 낚시를 하고요. 오, 네, 첫 번째 붕어 나옵니다. 낚시 시작해서 떡밥 넣고 한 1시간쯤 지났는데요. 6치 붕어인데 아주 멋집니다.
미끼를 본격적으로 넣은 건 이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붕어 한 마리 나왔고요. 지금 이 수로에 제법 큰 붕어들도 뛰고 있고 기대감은 좀 큰데 뭐 한 1시간 정도 떡밥을 넣었으니까 좀 입질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옆에 낚시하는 조사님이 금방 오셨는데 계속 살치가 건드려서 낚시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뭐 살치가 건드립니다. 뭐 이러다가 붕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 별 재주 있습니까? 사실 옥수수를 쓰면 좀 상황은 달라지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떡밥 집어낚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걸로 밀어붙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성모도입니다. 보문사가 있는 성무도인데 이곳에 수로들이 제법 많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은 어류정 수로이고요. 근데 최근에 어류정 수로가 낚시가 잘 안 되죠. 한번 마르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우리 낚시 관련 소설이나 뭐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인생사계라는 수필집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가 안정요 씨가 쓰신 수필집인데요. 그 수필집의 대부분의 무대가 이곳 성모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리, 상리 이곳만 뭐 한 20여 년 넘게 그때 이제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리도 없어서 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매 주말이면 이쪽에 오셔서 그 출판계 인사들하고 낚시하시면서 쓴 그 수필집이 인생사계라는 수필집입니다. 지금은 뭐 절판돼서 아마 이제 중고책으로나 구입을 해야 되는 책인데 읽어보면 뭐 일단은 붕어 낚시를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좋고요. 그리고 또 뭐 배울 점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정요 소설가는 하얀 전쟁 뭐 이런 소설들. 네, 세 번째 붕어입니다. 한 7치 붕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출판 번역들도 하셨었고요. 이게 네 번째 붕어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네요. 네 번째 붕어는 뭐 한 5치 되는 붕어입니다.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굉장히 당찹니다, 붕어들이. 그래서 좌우로 내달리는 맛이 좋습니다. 저도 뭐 배에다가 차를 싣고 이곳 성모도로 몇 번 낚시를 왔었는데요. 굉장히 설레죠. 왜 섬에 가면 굉장히 순진한 붕어들이 막 물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 성모도에 와서 그때도 그렇게 큰 붕어를 낚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체로 좀 잔씨알들 뭐 입질 자주 해주는 그 재미로 낚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로에 분명히 큰 붕어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성모도 날씨치고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날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떡밥을 넣은 지 1시간 반 정도 되면서 입질들이 조금 붕어들이 세수가 지금 연달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붕어들이 좀 집어가 된 느낌도 좀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살치들만 계속 건드리더니 지금은 그래도 입질해서 나오면 붕어가 세수 연달아 나왔습니다. 크기는 제각각 기입니다. 5치, 6치, 7치. 네, 오른쪽 치. 아이고. 긴 봉돌 간격 낚시인데요. 그래서 그렇나? 왜 챔질이 나지? 하여튼 뭐 이 봉돌 간격 실험도 계속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보면 입걸림 확률은 높아질 텐데
뭐 붕어 몇 마리 더 잡아봐야 뭐 그렇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채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찌는 이 부력 조절할 수 있는 찌이고요. 38cm 3.3g입니다. 채비 구성은 제가 가변 채비라는 구성이고요. 위에 본봉돌 있고 아래 나눔 봉돌인데 풀어서 이 링을 조절해서 무게 조절할 수 있고요. 위에 있는 링을 빼서 아래로 옮기기도 하고 아래 걸 위로 옮기기도 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동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요 봉돌을 빼서 아래쪽으로 옮겨서 외봉돌 채비처럼 쓸 수 있고요. 바늘은 오늘은 제가 떡밥 낚시를 하고 있어서 하나는 5.5cm, 7.5cm로 사용합니다. 무미늘이고요. 떡밥 낚시할 때 이 자꾸 옷에 걸리면 불편해서 두 바늘이기 때문에 무미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늘은 세사라는 바늘 5호 바늘이고 PE 합사 요게 0.4호 5.5cm 7cm 이렇게 약간 단차를 줘서 바늘을 좀 다루기 쉽게, 그리고 미끼를 뭐 다른 미끼를 쓰면 좀 구분을 할 수도 있고 해서요. 이렇게 두 개를 단차를 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수 붕어 낚았는데 왼쪽 짧은 봉돌 간격 채비에서 3마리 그리고 오른쪽에 3마리 이렇게 낚은 것 같은데요. 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는 않겠죠. 저렇게 옆으로 툭툭 치는 건 상층에서 뭐가 찌를 건드리는 거죠. 와. 5번째 붕어. 앞에 청태가 좀 있어서 5번째 붕어는 청태를 감고 왔습니다. 네. 저 끝보기 낚시 같이 하시는 무송님 전화 와서 통화 중에 이게 6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붕어들이 찌도 굉장히 느긋하게 올려줬고요. 오, 빠졌다. 제가 무비늘을 쓰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한 손으로 다른데 떡밥 달고 있다가 살짝 늦춰졌더니 빠졌습니다. 찌를 멋지게 올렸었는데 네, 8번입니다. 이 녀석들이 딱 그 지느러미를 세워서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네. 네, 지금 이제 10시입니다.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만들었던 떡밥을 다 썼습니다. 아침에 제가 글루텐 50cc 그 다음에 포테이토 100cc 그러니까 150cc를 만들었었는데 다 써서 지금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늘 글루텐이라는 걸 처음 썼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붕어 8수를 낚았으니까 처음 사용하는 이 글루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보니까 뭐 다른 집어 성분도 들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에도 잘 안 묻고 쓸만하네요. 다시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루텐 단점이 보니까 덕용이 없는 거네요. 덕용이. 제가 집에서 쏟아 갖고 왔습니다. 이 안에다가 다 납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덕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섞어서 쓰려면 아무래도 덕용이 있는 게 좋죠. 포테이토 2컵하고 글루텐 1컵 섞었습니다. 물은 1대1로 그러니까 물 3컵 넣어서. 제가 지금 마늘 글루텐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쓰기 전에 마늘 갖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마늘을 으깨서 지렁이에 섞어서 뭐 지렁이를 낚시도 해봤고, 마늘을 물에 희석해서 그걸 커피 필터로 내려서 그걸 지렁이에 뿌려서 낚시도 해봤었고, 그 마늘 즙 낸 것을 갖고 이 글루텐에다가 섞어서도 해봤고요. 마늘 분말을 사서 그거를 글루텐에다가도 섞어봤고, 뭐랬냐, 마늘 분말을 흔들이에 섞어서 낚시도 해봤습니다. 참 별짓을 마늘로 다 했는데,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마늘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늘 향이 그 붕어를 약간 좀 집어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면 물고기들이 마늘 향을 첨가를 해 놓으면 약간 흥분해서 이렇게 먹는 거를 봤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 그 마늘에 꽂혀갖고 마늘을 열심히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긍정적인 것은, 마늘이 수족관에서 물고기들 키우는 분들이 그 기생충이나 또 아무튼 해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상어들한테 마늘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에다가 마늘을 조금 첨가를 해서 먹이는 형태로 물고기들, 여기 있는 붕어들 그 기생충이라도 없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먹다 보면 해충약 투여한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고, 또 그 사실은 마늘 써서 저과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실험은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결과 있으면 나오면 좋죠. 근데 뭐 다행히 국내에 이 마늘 글루텐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쓰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독용이 없어서 그게 문제네. 다음에 향붕어 낚시에도 써봐야지.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옥수수를 마늘에 재워서 그 유료터 향붕어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향붕어도 옥수수 먹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꽤 많은 마리수 손마터에서 낚았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먹는데, 마늘을 재워 놓으면 향붕어가 또 미친 듯이 먹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해봐야죠. 궁금하면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마늘 글루텐에다가 포테이토, 감자 성분을 넣습니다. 감자를 이제 2대1로 감자가 더 많이 들어갔죠. 넣는데요. 그거는, 감자는 대부분 다 떡밥에서 확산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퍼져서 물고기들을 유인해 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붕어들을 좀 집어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 중 또 하나는 뭐냐면, 포테이토가 단가가 쌉니다. 글루텐보다. 그래서 글루텐 양을 늘리기 위해서 포테이토를 넣었고요. 풀림을 제가 집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포테이토를 2를 넣고 마늘 글루텐 2를 넣어도 충분히 미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테이토는 퍼져서 집어 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글루텐은 남아서 미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만약 물이 흐름이 있으면 그냥 글루텐 단품만 쓰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나친 집어가 불리해지는 양어장 같은 데는 1대1로 섞으면 되고, 또 많은 집어를 좀 해야 되는 경우에는 2대1, 3대1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많이 못 잡았습니다. 입질 하긴 해요? 예. 아, 얼른해. 문제는 야, 살치하고 섞여 있어서요. 하얀 녀석은 끌고 갔었는데, 끌고 가는 입질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번 녀석은 끌고 갔습니다. 9번째 붕어입니다, 이 녀석이. 찌를 끌고 가는 입질이 2번 나와서 붕어가 낚였는데요. 그 2번이 다 지금 긴 봉돌 간격 채비에서 그렇습니다. 초록채비 오른쪽에. 그것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설명이 안 되죠. 이론으로, 말로. 긴 기둥줄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10번째네요. 6치 붕어. 한 대 던지는데 또 한 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떡밥 집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 낚시하기 굉장히 떡밥 낚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와서 살치 공격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고 집어가 되면 붕어가 곧잘 나오는 걸로 봐서는 떡밥 낚시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발 앞에만 조금 수초가 있고 중앙 부분, 수로 중앙 쪽으로는 거의 뭐 수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깨끗하고요. 뭐 물론 이제 노지다 보니까 수초 찌꺼기들이 조금씩 묻어나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대 내지 2대 이렇게 펴서 떡밥 낚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리고 주차가 조금 불편하고요. 주차만 조금 멀리 해놓고 걸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초 제거기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만 수초 정리하고 자리 정리만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도 뭐 낚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쓰레기만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만 되면. 오, 나름 힘을 씁니다. 이 녀석 순식간에 끌고 가 버렸네, 입질이. 순식간에 쫙 찌도 축 끌고 들어가고 옆으로 달려서 아주 손맛이 좋았습니다. 이 글루텐으로 집어 낚시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챔질을 좀 세게 해서 글루텐이 달려 있는 게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챔질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천천히 이렇게 좀 회수를 하셔서 바늘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에 자꾸 밑에 찌꺼기 같은 게 묻어 나오면 찌 세우는 곳을 조금 좌우로 바꿔 본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대 길이를 바꾼다거나 해서 찌 세울 곳이 가급적 좀 깨끗한 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질이 없는 경우에는 밑에 이제 다시 회수를 해서 바늘에 글루텐 잔분이 묻어 있는지 묻어 있지 않는지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잔분이 없으면 찌의 표현은 안 되더라도 안에서 뭔가가 글루텐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잡어들이 글루텐을 훼손해서 입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미끼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끔씩은 찌를 회수해서 글루텐 잔분은 묻어 있는지, 아니면 바늘에 깨끗하게 없어졌는지, 또 바닥은 깨끗한지 등을 확인을 좀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조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루텐들이 워낙 섬유질이 좋아서 천천히 걷어내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섬유질들이 바늘에 묻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깨끗하면 그때는 뭔가가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주황찌 입질을 하는데 왠지 끌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거 카메라 줌아웃 하면서 살짝 놔주면 애들이 빠지네. 이 미늘이 없다 보니, 또 빠졌다. 멋있게 올라왔는데. 지금 무미늘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늘 있는 걸로 바꾸면 훨씬 조과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빠졌다 또. 아, 참. 근사하게 찌게 올라왔는데 살짝 걸렸다 빠져. 좀 더 기다렸어야 되나. 열네 번째. 찌도 잘 올려주고 재밌습니다. 완전 손마터인데요 여기. 아, 이 녀석 완전히 짬뽕을. 15번째 붕어인데요. 이 녀석은 걸리자마자 그냥 물 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쳤나? 네, 지금까지 제가 주황찌는 15cm 봉돌 간격으로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초록찌는 약 30cm로 했는데, 요 이제 주황찌를 한 5cm 정도 봉돌 간격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0cm 정도 되게. 이제 이 정도 됩니다. 20cm 정도 되게 하고요. 그리고 초록찌는 한 5cm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25cm 정도 되게. 이게 눈으로 볼 정도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기는 그 사이에 옆에 초록찌 한 수 나옵니다. 이 녀석은 좀 작네. 그래서 생긴 게 체고가 높아서 예쁘게 생겼습니다, 붕어가. 이제 왼쪽 주황찌는 봉돌 간격이 20cm이고요. 오른쪽 초록찌는 약 25cm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뭐 찌놀림 차이가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대체로 이 정도 거리에서 제 찌에 가장 적절한 그 봉돌 간격이 나옵니다. 20에서 25cm 사이 정도에서. 사실은 이 정도로 낚시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유리합니다. 야, 얘네 성격이 엄청 급하네. 이렇게 내 붕어도 짬파는 거 처음 보네. 17번째 붕어인데요. 저 점프를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옆으로 얘들은 확 내달리는데 대가 이제 위로 들려지니까 그 탄성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위로 뛰어 오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좋다. 이 녀석 정말 멋지게 생겼다. 황금색이 아주 뭐. 이 붕어가 19번째 붕어입니다. 한 수만 더 낚으면 이제 20마리인데, 리십수를 채우고 나면 제가 채비 변화를 좀 줘서 편대로 바꿔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씨알이 고만고만 하기는 해도 그래도 지금 11시 반이니까 한 4시간 낚시에 20여 수 낚았으면 굉장히 재밌는 낚시 한 겁니다. 스무 번째 붕어인데 좀 작네요, 이게. 네, 20번째 붕어를 금방 이 주황색 채비로 낚았으니까 얘는 일단 분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편대 채비로 바꾸겠습니다. 주워 들은 건 있어 갖고 이렇게 약간 휘어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게 휘어있는 편대를 제가 사왔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 노지는 뭐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는 이런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찌맞춤은 한 마디 나오게 해서 두 마디 내놓고 낚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봉돌하고 간격은 한 15cm 정도 이렇게 주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질 상황 봐서 좀 간격 조절하면서, 봉돌 간격은 상황 봐가면서 조절을 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오,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하는데요. 이거 뭔 일이야? 아이고, 살치네. 살치든 뭐든. 현대채비 신경 쓰는 동안 옆에 분할채비에 산수 나옵니다. 21번째 붕어입니다, 이 녀석이. 도지에서 편대 입질 파악이 쉽지 않구나. 이게 바람이 부니까. 지금 편대로 낚시를 해보니까 분명히 입질 표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미끼 건드리는 것을 더 잘 읽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그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데는 잡어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런 잡어 입질들까지 다 이렇게 읽어주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밤에 잡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좀 줄어서 잔잔할 때, 그럴 때는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실이 많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건드림을 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붕어 입질처럼 좀 느긋하게 올라오는 것만 표현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입질인데, 편대 한 마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찌를 끌고 가서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22번째인데 편대로는 처음 나온 붕어입니다. 이런, 걸었는데 빠졌습니다. 몸통까지 올라오는데도 챔질을 안 나와. 살치, 피라미드 그게 있고 이쁘게 살치도 올려요? 네, 있어요. 찌 잘 올려요. 몇 번을 속았는지 몰라. 아니야, 이거 그래도 많이 잡으시던데, 그러니까. 잡기는 10대마리 잡았어요. 네, 많이 잡으셨네. 아니, 그래도 이게 재밌는데요, 낚시가? 어떻든 간에 거기는 계속 나오니까. 전부 이런 거야. 네. 네. 편대 낚시가 잡어 때문에 안 되겠어서 다시 바꾸고 있는 중에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또 이게 24번째. 왼쪽 채비를 편대로 바꿔서 낚시를 해봤는데 바람이 불고 또 잡어들 등살에 계속 찌가 까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그냥 분할채비 형태로 바꿨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지금 분할채비로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편대 낚시는 조금 잡어가 좀 덜 있는, 많지 않은 곳에서 다음에 다시 또 뭐 시도해 보면 되죠. 네. 붕어 25호. 어떻게 씨알이 커지지를 않니?
27번째 28 29번째 나온 붕어입니다. 지금 2시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은 지금 한낮인데도 보통은 이 시간 되면 붕어 잘 안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떡밥만 넣으면 입질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뭐 붕어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곳에 7시 정도 도착해서 준비하고 7시 반쯤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한 9시경부터 붕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계속 나옵니다. 제가 뭐 편대한다고 딴짓하고 또 봉돌 간격 조절해서 낚시해 본다고 뭐 딴짓하고 그러느라고 뭐 그렇지, 만약에 정말 열심히 붕어 낚시만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민을 바늘을 사용을 했더니 조금 중간에 빠지는 붕어들이 많습니다. 발 앞에서 떨어지는 붕어도 많았고요. 그래도 뭐 이제 지금까지 29마리, 한 마리만 더 잡겠다고 제가 했는데 한 마리 더 잡으면 이제 30마리 정도인데 뭐 마리수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만족스러운 낚시입니다. 근데 이제 씨알이 5치에서부터 7치 사이인데 주종이 6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 낚시에 이렇게 입질 자주 해주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오늘은 특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쌍포로 글루텐 집어낚시를 했는데 뭐 생각한 대로 마리수 붕어 많이 나와주고 뭐 집어도 잘 되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요즘에 뭐 마늘에 꽂혀갖고 마늘 자꾸 쓰는데 국산 마늘 글루텐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셔서 찾아봤더니 있어서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데 그래도 일단 조과가 나왔으니까 효과가 조금은 그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글루텐만 쓰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감자를 조금 섞어 썼는데요. 감자를 섞어 쓴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글루텐만 쓰면 글루텐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입질이 조금 더딥니다. 가격도 조금 저렴한 감자를 같이 조금 섞어서 쓰면 뭐 양도 많이 쓸 수 있고 풀림도 빨라지니까 집어도 좀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늘 글루텐 반갑습니다. 한 마리 자꾸 끝낸다고 생각하면 그 한 마리가 참 안 나오지. 말풀들이 사가서 떠내려 오는데 찌가 밀려가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30번째 붕어인데요.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 녀석을 끝으로 낚시를 끝내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강화 성모도 매음리 수로에서 글루텐을 이용한 쌍포 떡밥 집어낚시 즐겁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즐거우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원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